역사는 최태성! 자, 여러분들 이 활을 잘 쏘는 사람은요 그 목표물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목표물 더 먼 곳을 향해서 활을 쏜다고 합니다. 그래야 그 목표물로 간대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여러분의 목표를 너무 여러분들 그 앞에 보는 것만 정하지 마시고요. 좀 더 멀리 그 활을 당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자, 당겨 봅시다. 슝! 아직 1894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1894년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갑오개혁까지. 앞에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동학농민운동 봤고요. 1894년 동시에 진행되었던 갑오개혁도 한번 훑어보고 제국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 갑오개혁, 지금 갑오개혁은 이제 일본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일전쟁, 경복궁 점령하고 나서 개혁을 밀어붙이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자, 먼저 1차 갑오개혁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1차 갑오개혁은요, 1차 갑오개혁을 이끌었던 그 인물들은 누가 있냐면요. 여러분 기억나요? 온건파 대표적인 인물 누구였다? 바로 김홍집이었습니다. 이 김홍집이 주도합니다. 이 정말 김홍집은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참 궁금해요. 매번 살아납니다. 매번 그 자리에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은 색깔을 확확 바꾸는 카멜레온 같은 어떤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또 어떤 평가로 본다면 나라를 조금 더 개혁시켜 보겠다는 일념으로 어떤 이념이나 노선도 필요 없이 나라를 부강시키는 거라면 나는 뭐든 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관점도 있고요. 좀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어쨌건 이 김홍집이 좀 이끌었고요. 여기에 사실은 흥선대원군도 잠깐 등장을 해요. 흥선대원군도 아직 죽지 않았네요. 나 아직 죽지 않았어. 나의 정적 생명은 끝나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모굴라 때도 한번 등장하더니 또 이렇게 1차 갑오개혁 때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 당시에는요, 그냥 어떻게 보면 얼굴마담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정도다라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 갑오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일단 이 1차 갑오개혁을 주도했던 그곳이 어디였는가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어디였죠, 여러분들? 그렇지요. 바로. 네, 맞습니다. 군국 기무처. 이 군국 기무처가 중심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지금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놓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갑오개혁에서 1차 갑오개혁에서는 여러분들 이 중앙행정조직이 드디어 바뀌어요. 조선왕조 500년 동안 전개됐던 의정부 6조 체제를 좀 이렇게 흔들어 놓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냐면 의정부 8아문 의정부 8아문 체제로 이게 6조에서 8아문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특히 이 아문 중에서 여러분들 2호 예병형 공 중에서 경제를 담당하는 곳이 어디예요? 호조잖아요. 그 앞에 갑신정변 때 재정의 일원화를 어디로 하라 그랬다? 호조로 하라 그랬다. 그 호조가 이제 아문으로 바뀌었잖아요. 어떤 아문으로 바뀌었냐면 탁지아문, 호조가 탁지아문으로 바뀐 거예요. 갑신정변 때 재정의 일원화를 주장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실패했으니까 여기서 다시 주장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아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서 재정의 일원화가 주장되고 있더라. 어디로? 바로 탁지아문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정부 8아문 이렇게 중앙행정조직이 바꿔놨고요. 경제적인 어떤 그런 변화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일단 이 당시만 해도요, 여러분들 부산에서 산 자 30cm 자랑, 서울에서 산 자 30cm 자랑 다 달라. 말도 안 되죠. 그죠? 근데 이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좀 통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도량형의 통일, 도량형의 통일을 이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도 이제 돈으로 다 내도록 해라 라고 해서 조세의 급납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바로 투명성이에요. 더 투명한 사회, 제가 근대의 특징은 뭐냐면 투명성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현물보다는
돈이 확실히 그 투명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이 은본위제라는 걸 시행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또 시험에 잘 나오는 어떤 그런 파트이기도 해요. 은본위제. 자, 이게 뭐냐면 돈을 찍어낼 때 그냥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주먹구구식 찍어내는 게 아니라 은은 교환 가치가 되잖아요. 그죠? 은이 있는 만큼, 은을 보유한 만큼만 찍어내는 것을 은본위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금이 아니라 은입니다. 나중에 금본위제는요. 저쪽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 들어갈 때 금본위제가 돼요. 요거 금을 1차 가보기 때 금본위제 요거 들어온 경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은본위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꼭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드디어 몇천 년간 존재했던 신분제. 그 신분제가 1차 갑오개혁에서 소멸되었다.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역사적 의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의 신분은 뭘까? 저도 궁금했어요. 역사를 하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 위쪽은 뭘까? 제가 뭐 계속 경주 최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진짜 맞을까? 우리 할아버지 최치원 맞을까? 봤더니 우리 족보가 없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아마 조선 후기 때 이 쌍놈 집안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아마도 이 납속책과 공명첩을 통해 가지고 또는 족보의 위조나 매입을 통해 가지고 양반 집안으로 올라온 게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추측이 들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정말 이게 이제 갑오개혁 1차 갑오개혁이 없었더라면 나는 아직도 여러분들한테 도련님 아시 어피시지요 쪼쪼쪼쪼쪼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갑오개혁 때문이다. 갑오개혁 때문이다. 감사해요 저는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신문제가 이렇게 폐지가 되었던 굉장히 역사적인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그런 시점.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1차 갑오개혁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1차 갑오개혁의 내용과 2차 갑오개혁의 내용을 제가 한번 분류를 해 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개혁이 진행되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지금 청일전쟁 과정 속에서 지금 진행되는 어떤 개혁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많이 개혁을 못했어요. 거의 전쟁하면 바쁘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어떤 일본 주도였지만 굉장히 또 우리 주도인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청일전쟁 승기를 잡은 거야, 일본이요. 일본이 잡으니까 2차 갑오개혁 때는요. 2차 갑오개혁 때는 아주 본격적으로 자신들이 주도를 합니다. 2차 갑오개혁 때는요. 자신들이 주도를 해서 친일적 색채가 강한 사람을 딱 자리에 앉혀요. 바로 갑신정변 때 극진개화파로서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그 친일파였던 박영효 있잖아요. 박영효. 이 박영효를 딱 앉힙니다. 네, 박영효를 앉히고 물론 이제 김홍집도 여긴 들어와요. 김홍집도 여긴 들어오지만 박영효가 주도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되면 이 앞에 있는 1차 갑오개혁을요. 황제가 직접 읽도록 해요. 네, 이거 확실히 황제가 승인을 시켜. 황제된다. 왕이죠. 아직 황제가 아니니까. 이 왕이 읽힙니다. 종묘에 가서 보고를 하더라고요. 완전히 이게 도장을 딱 찍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반포된 것이 뭐냐면 바로 홍범 14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포된 게 바로 홍범 14조. 그러니까 앞에 있는 1차 갑오개혁의 어떤 내용을 다시 읊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홍범 14조를 종묘에서 고하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중앙행정조직도 좀 더 손을 봐요. 그래서 의정부 8아문을 내각 7부로 바꿔요. 네, 내각 7부로 바꾸고 있더라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7부로 바꿨으니까 여기서 탁지 아문은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문이 이제 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탁지부 이제 이런 식으로 빰빰빰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2차 갑오개혁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지방 조직들을 많이 손봤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 조선의 지방 행정 조직은 팔도 체제였죠. 그죠? 그 팔도 체제를 뭘로 바꿨냐면은 바로 23부 체제로 바꿉니다. 네, 23부 체제로 바꾸고 있고 진짜로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시험이 잘 나온 게 뭐냐면 재판소를 설치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2차 가보기역이 어떤 하이라이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건데, 이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지방관 있잖아요. 조선시대 지방관 전국에 파견됐죠. 파견되었는데 그 지방관들의 권한은 굉장히 다양한 게 있어요. 일단 행정하죠. 그 다음이 사법도 있죠. 군사도 있죠. 이 세 개를 다 갖고 있어요. 지방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 억울합니다 사또 제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즘 그 뭐 서울시장이나 뭐 경기도지사 그 앞에 가지고 제가 이게 억울합니다 풀어주십시오 이랬지 않잖아요. 억울한 건 어디로 가요? 법원으로 가잖아요. 그죠?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분리가 안 돼 있었는데 드디어 2차 가보기 때 재판서를 통해서 그 지방관이 갖고 있는 그 사법 그 기능을 떼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완전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2차 가보기 때 이 재판서 굉장히 시험이 잘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죠? 네,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바로 이때 바로 교육 입국 조서라는 게 반포가 돼요.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가 돼요. 이 교육 입국 조서의 반포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교육 입국 조서의 반포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지금 다니고 있는 초중고 있죠. 초중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런 거 이걸 학제라고 하는데 바로 근대적 학제의 출발을 알리는 그러한 개혁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1차 가보 개혁, 2차 가보 내용들 모두 다 이런 내용들 모두 다 상당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들의 출발점들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 가보기역과 2차 가보기역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혁이 전개되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변수가 생길 거예요. 자, 어떤 변수가 생길지 잠시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보개혁, 특히 가보 2차 개혁, 그 과정에서 이제 청일 전쟁이 종료가 됩니다. 누가 이겨요? 일본이 이깁니다. 이건 정말 세계적으로 충격적인 일인데 어쨌건 간에 가보 2차 개혁, 네, 가보 2차 개혁 그 시점에서 이제 청일 전쟁이 종료가 돼요. 청일 전쟁이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됩니다. 누구의 승리로? 바로 일본의 승리로 종료가 되고 있더라. 충격적이었죠. 그 청국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를 무너뜨리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결국 이 청일전쟁의 결과 체결된 조약이 있어요. 진 나라는 꼭 뭔가 갚아야지요. 그 조약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시모노세키 발음이 좀 그렇죠.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요. 대표적인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바로 랴오뚱반도, 요동반도예요. 랴오뚱반도를 할양한다. 이제 중국이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에서 청은 아웃한다. 네, 아웃. 네, 조선에서 청은 완전히 아웃한다. 이제까지 어떤 청의 종주국으로서의 어떤 그런 위상 이런 것들을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순간. 이게 바로 청일 전쟁의 결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일 전쟁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일본이요. 요동반도, 랴오뚱반도를 가져가면서 이제 이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닦아놓은 거잖아요, 지금요. 그죠? 근데 이거 충격적이다. 왜냐면 이게 이미 이 중국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서구 열강들이 있거든요. 근데 형님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게 참 여긴 내 구역인데 지금 내 구역에 지금 일장일다 꽂은 거야. 그럼 열 받지. 너 일로 좀 와볼래? 라고 하면서 이제 손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 랴오뚱반도의 이 할양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그게 바로 삼국 간섭이라는 겁니다. 삼국 간섭.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삼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가 있냐면요. 라페덕이 있는데 여기서 주도권은 이제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라바너
야 여기 내 구역이야. 너 이거 어디다가 여기다 꽂아. 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러시아랑 싸울 수는 없죠. 그다음에 러시아 강대국인데. 알았어 뭐 이다 하고 그냥 일장이 들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야 그 청나라 그 대국을 무너뜨려서 일본 너무 무서웠는데 알았어 뭐 이다 하고 그냥 바로 일장이 뽑고 그냥 도망가도록 만든 러시아. 뭐야 대박. 이러자 이 명성황후가 이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해요. 근데 제발 좀 외세 끌어들여서 뭘 좀 하려고 좀 하지 마. 진짜. 그러자 일본이 요동반도 뺏긴 것도 억울한데 이제까지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그 갑신정변의 창덕궁에서 그 수모를 당하고 결국은 10년 뒤 동학농민운동 진압하면서 텐진 조약 개결해가지고 군대 파병해가지고 겨우겨우 이 정치적인 권력을 장악했는데 이것도 있을 수 없지 라고 해서 결국 이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했던 명성황후를 시해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가요? 그렇죠. 그 사건이 바로 을미사변이라는 것이죠. 정말 천일공노한 있을 수 없는 그런 만행을 정말 야만의 극에 다다르는 그런 짓을 바로 이 일본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을미사변을 계기로 해서 일본은 다시 개혁의 고삐를 틀어주게 되죠. 그 개혁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바로 가보년 다음이 을미년이에요. 1894년이 가보년이고 1895년이 을미년이니까 이걸 바로 을미개혁이다. 을미개혁이다 라고 하는데 이 을미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은 뭐가 있냐면요. 자, 먼저 단발령. 와우. 이건 정말 문화 아노미, 완전 혼란을 가져왔던 그런 사건. 그 다음에 태양력.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양력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 태양력이 바로 이때부터 시행되고 있더라라는 거. 이게 바로 을미개혁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발령은 여러분들 이게 조연 충격이 크죠. 왜냐하면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야건을 이렇듯 부모님의 받은 어떤 몸은 털럭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다. 근데 이걸 그냥 강제 수ung동 자른다.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여러분들 학교 교문 들어가다가 너 일로 와봐 하고 잠깐만 요거 살짝 밀어도 여러분들 기분 완전 나쁘잖아요. 요즘 그래도 이 단발이 대세인데 단발이 대세에서 머리 좀 단발로 좀 했다는 것도 그렇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는 단발이 아니야. 장발이야. 부모님이 주신 그 머리털 하나 이 손 나가면 안 돼. 이게 효도야 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동동 자살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린 사람들이 더 이상 부모님 볼 수 없다 해서 자살. 완전 문화적 아노미를 일으킨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의병이 막 일어나요. 의병투쟁이 막 벌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자신의 아내도 이렇게 일제 그 낭인들의 칼에 시해되는 이 모습을 본 거야. 자, 이제 고종은요. 아주 어렸을 땐 자기 아버지가 자신을 돌봐줬고요. 아버지 물러나고 나서는 친정체제로 들어섰지만 그때는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한 그 민씨 세력이 자기를 돌봐줬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도 떠났고 아내도 떠났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이야. 나밖에 없어. 본인 혼자밖에 없어. 이제 정치인 고종으로 거듭나는 순간 과연 이 고종의 승부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을미개혁 그 과정에서 그 단발령 그 아수라장 속에서 고종은 선택합니다. 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가는 거예요. 하지마. 남자는 직진이지 라고 하면서 직진해서 러시아 공사로 가버린 거예요. 아니 자기 집도 못 지키면서 나라 어떻게 지켜. 정말 이건 말이 아니죠. 자꾸 외세 끌어들이면 어떡해. 뭐 어쨌건 간에 이 고종은요 아관 파천을 단행을 합니다. 이 아관 파천, 아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러시아 공사관이에요. 러시아 공사관인데 여러분들
외세에 의탁하면 외세에 뭔가 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개항기에 이 아관 파천 시기에 지금 러시아 공사를 간 거 쓰니까 러시아한테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러시아한테 뭘 주면 다른 나라 가만히 있냐고. 다른 나라도 줘야 돼요. 이제 앞에 이제 뒤에 경제 파트 이제 최애국 대우 얘기했지만 그 최애국 대우 규정 만들어지거든요. 물론 강화도 저기는 없었지만 그 위에 만들어져 가지고 최애국 대우 규정 다 적용돼요. 러시아 하나 주면 미국 줘야 되지 일본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관 파천 시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열강의 이 아관 파천을 계기로 해서 열강의 이권 침탈이 아주 절정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 이게 뭡니까? 1896년도에 있었던 내용인데 결국 이제 이런 과정에서 정말 우리 독립, 우리 자주권 이거 좀 지키자라고 하는 단체가 이때 만들어져요. 그 단체가 무엇이었느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계기가 되어서 돌아오세요! 뭐 이런 걸 주장하겠죠. 예,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이 독립협회가 이때 만들어지고 있더라. 이 독립협회는 여러분들 맨 처음에 이 독립신문을 만든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좀 순서를 본다면 먼저 요게 1번이 예, 바로 독립신문. 독립신문을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이 독립협회고요. 여기 이제 2번이에요. 2번. 그리고 이 독립협회 그 사람들이 그 만든 그런 문이 있어요. 그 문을 뭐라고 할까요? 여기 3번 순서로 본다면 그걸 바로 우리는 독립문이다. 그걸 우리는 바로 독립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신문, 독립협회, 독립문 이런 어떤 그 과정들이 있는데 이 독립협회에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뭐랬냐면 예, 바로 만민공동회. 네, 바로 만민공동회를 열어요. 결국 이제 독립협회 이런 어떤 주장들에 의해서 결국 고종은 그 다음에 돌아오죠. 그 다음에 돌아오면서 뭘 선포합니까? 사실 이 아간 파천이 사실은 야 어떻게 좀 황제가 저렇게 자기 집 하나 못 지키면서 어떻게 나라 지키 말이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쨌건 이 시점에서 본다면 외교적 성과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으로 급격히 지금 기울고 있는 을미사변을 통해 가지고 또 을미개혁을 통해 일본이 급격히 기울고 있는 이 상황을 고종이 러시아를 끌어들인 거잖아요. 아간 파천을 러시아를 끌어들이면서 일본이 정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그런 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순식간에 한반도에서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균형 관계를 맞춰버린 겁니다. 어찌 본다면 이 고종의 정치의 한 수, 신의 한 수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별로 그렇게 원치는 않지만. 예. 당시로 본다면 어쨌건 일본을 기울 수 있는 걸 러시아랑 지금 팽팽히 맞춰 놓은 건 맞아요. 맞아요. 자, 그렇게 맞춰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 해에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뭘 선포합니까? 바로 대한제국을 선포하더라. 대한제국을 97년도에 선포하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독립협회가 집회를 열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시민들이 중심된 집회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집회가 뭐냐면요. 예, 바로 만민공동회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만민공동회라는 건데 와, 이 만민공동회 파워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 만민공동회에서 여러분들 오호 이 당시 이 만민공동회에서 뭘 했냐면 그 당시 그 러시아가 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뭘 달라고 했냐면 전령도를 좀 이렇게 빌려달라, 조차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령도가 아니면 부산 앞바다에 있는 섬이잖아요. 왜 러시아가 이걸 달라고 했냐면 이 러시아에서 지금 밀고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려오는데 중간에 연료 공급 기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저탄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석탄 저장할 수 있는 어떤 저탄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걸 전령도에다 대겠다는 얘기 달라는 거예요. 아간 파천 때 러시아에게 해줬는데 또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자 들고 일어난 거예요. 주지 마라! 주지 마라! 러시아는 물러나라! 라고 이제 시위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와우. 러시아의 전령도조차 이 전령도조차를요. 우와.
막아내요. 막아내요. 와, 뭐야? 이게 바로 민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고종이 알아차렸어야 돼. 아, 내가 믿고 의지할 건 외세가 아니라 바로 내 땅에 살고 있는 나의 백성들, 그 민들과 함께 라면 이길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믿었어야죠.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독립협회에서 보여주는 그 민의 성장, 민의 힘, 그 시민의 어떤 탄생, 저는 시민의 탄생이라고 봅니다. 그 시민을 믿는 것, 광장에 나온 그 민의 힘을 믿는 것, 저는 거기서 고종이 놓치지 말았어야 될 지점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 봅시다. 놓치는지 놓치지 않는지. 자, 이 만민공동회가 이렇게 지금 성황을 이루니까 이 만민공동회 좀 더 발전을 해서요. 좀 더 발전해서 이제 여기에 정부 관료들도 들어오네. 이건 정부 관료들이 들어온 회의를 우리는 뭐라고 하면 관민공동회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관민공동회, 이제 만민공동회 이제 관리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 관민공동회에서 여러분 뭘 채택을 했냐면 헌의 6조를 채택을 해요. 자, 지금부터 헌의 6조의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냐면요. 자, 먼저 자, 첫 번째, 네, 입헌군주제를 지향한다라는 거예요. 네, 입헌군주제. 그러니까 왕도 역시 입헌군주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왕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그 왕은 절대 권력, 전제 군주가 아니라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군주라는 것이죠. 입헌군주 지향한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물론 이제 입헌군주제를 지향은 하는데 보여주는 거는 전제 황권을 공고히 한다라고 해서 좀 황제를 안심시키는 모습도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냐면요. 재정의 일원화가 또 나와요. 왜냐면 이 아관 파천하면서 앞에 있는 가보기가 무효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재정의 일원화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재정의 일원화. 근데 이때는 이제 여러분들 이미 2차 가보기가 내각 7부로 바뀌었으니까 탁지부가 되겠죠. 바로 탁지부. 로의 재정의 일원화 주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독특한 어떤 주장, 이 시기에 참 나오기 어려운 그 주장을 하는데 바로 피고의 인권을 존중하라 라는 얘기를 해요. 피고의 인권. 왜 그랬냐면 그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 고문이었잖아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야 풀어!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피고에게도 인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인권이라는 단어는요. 이건 세종대왕도 모르세요. 그 당시 존재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인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근대적 단어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단어예요. 근대가 만들어낸 단어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 나오고 있다라는 거, 피고의 인권을 존중하라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결국 더 나아가서 이거 뭐 의회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가지고요. 중추원 관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 중추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국회예요. 중추원 관제. 중추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반포까지 이루어지는데요. 이건 바로 의회 설립. 네. 의회 설립 운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우. 진짜 여러분들 보니까 정말 어떤 그 민주주의 어떤 토대가 될 수 있는 자유민권 운동을 또 벌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러시아의 저령도조차를 또 막아내는 걸 보니까 굉장히 자주 국권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힘을 좀 길러야 돼! 라고 할 수 있는 자강 개혁의 모습들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독립협회 활동이에요. 대박! 그래, 이거야! 고종! 이제 이 민을 믿고 가는 거야! 그러나, 이것들이 지금 이렇게 의회 설립해서 심지어는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이 공화정 왕이 없는 그들이 대표를 뽑아서 대통령 이런 식으로 돌리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의심하기 시작해요. 없어져라! 라고 결국은 어떡해. 이 대한제국이요. 결국은 쭉 전개되는 그런 과정에서 네, 바로 그 다음 해 98년도에 결국은 해산을 명합니다. 해산을 강제로 98년도에 해산을 시켜버리더라. 어디를 동원했냐면요. 바로 이 보부상 황국협회를 동원을 해가지고요.
한국협회. 이 보부상 단체예요. 보부상은 여러분들 알죠? 네, 바로 전국 지방을 다니면서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이러면서 정보, 지방에 있는 정보를 캐가지고 중앙정부에 알리는 그런 국가와 연결되어 있는 전 관할상행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친정부, 어용단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만민공동의 권민공동이 공격하는 거죠. 결국 나중에 군대까지 동원해가지고 결국 강제로 해산시키는 모습. 저는 여기서 이제 마지막을 놓쳤다. 그 민과 함께라면 그 이후에 파도, 어마어마한 파도처럼 밀려올 수 있는 그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 좋은 기회를 놓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기회였는데. 자, 어쨌건 그 민의 힘까지도 이 차버린 상태, 이제 정말 홀로 남은 것은 고종 혼자입니다. 이 고종의 단독 플레이. 러시아와 일본의 그 팽팽한 균형 속에서 벌어지는 고종의 단독 플레이. 그것이 바로 광무개혁입니다. 자, 이 대한제국이요, 이제 이 독립협회를 해산을 시켰네요. 아, 정말 이런 게 정말 어리석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아쉽죠. 네. 결국 이 대한제국은요, 독립협회를 해산시킵니다.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고 있더라. 해산. 바로 98년도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 대한제국은요, 이제 고종의 단독 플레이라고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개혁을 단행하니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다? 그것을 우리는 바로 광무개혁이다라고 합니다. 광무 1년, 광무 2년 할 때 그 연호잖아요. 광무개혁을 단행하는데 이 광무개혁의 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구본과 신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본과 신참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구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구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옛것을 본으로 한다는 거예요. 옛것을 본으로 하고, 신참은 뭐냐면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옛것을 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조한다. 즉 동도서기. 앞에 그 개화파하고 온건개화파 동도서기 주장했잖아요. 그것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본에 해당하는 어떤 그 정책들 아래는 뭐가 있냐면요. 바로 대한국 국제를 반포합니다. 대한국 국제의 반포. 중요하죠. 어찌 본다면 헌법과도 같은 그런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한국 국제는 99년도에 반포를 하는데, 이 대한국 국제의 내용을 보면요, 와우, 장난이 아니에요. 모든 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죠. 모든 권력은 황제로부터 나온다예요. 제국이니까. 그죠? 그래서 황제권을요, 완전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특히 여러분들 여기서 원수부, 이 군사권을요, 바로 이 원수부에 다 귀속을 시키면서 아주 강력한 황제권을 지금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마치 그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그 19세기 세도 정치를 물리치기 위해서 왕권 강화했던 그런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자, 하지만 이런 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신참, 새로운 것을 참고하려는 신참의 모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신참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9번 신참. 자, 일단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이 정말 잘 나와요. 바로 양전 사업을 통해서, 양전이라고 토지 조사 사업이잖아요. 양전 사업을 통해서 뭘 지급했냐면, 바로 뭘 발급했냐면 지게를 발급해요. 지게를.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토지계약 문서라고 보면 돼요. 이 지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지게는 바로 근대적, 바로 근대적 토지 소유권, 근대적 토지 소유권, 이런 것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을 갖고 있어요. 오, 좋아.
근대 토지 소유권.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양전 사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죠, 여러분들. 네. 세금 안 내는 토지를 밝혀낼 수 있다는 거.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자, 그래서 국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들도 있다.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모습들을 지금 펼쳐내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했냐면요. 상공업 진흥. 상공업을 진흥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이때 여러분들 대한제국 이 시기에 뭐가 개통되냐면 전차.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기억해 주세요. 전차가 이때 개통되고요. 그리고 경인선 최초잖아요, 여러분들. 이것도 다 99년도에 이 경인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입니다. 최초의 철도도 이때 개통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구본과 신참에 입각한 그런 개혁을 지금 고종은 펼치고 있습니다. 다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개혁 그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만약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균형이 깨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차 가보기획은 여러분들 어디 중심으로 군국 기무처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2차 가보기획은 여러분들 이 재판소, 수령, 지방간의 권한이 분산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을미기역에서는 여러분들 을미기역 뭐 이제 삼국간사업 이제 이 과정 속에서 나온 건데 단발령, 태양령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건 가보기역이 아니라 을미기역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치 한수, 고종의 한수가 나오는 게 바로 아관파천. 이 아관파천 과정 속에서 뭐 이제 우리의 독립을 더 강조하는 독립협회가 등장했고 만민공동회를 주관하는 모습들, 의회 설립 운동까지 나간다라고 설명했는데 결국은 이 고종이 이 독립협회를 해산시켜 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고종의 단독 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 광무개혁이 단행되었는데 바로 9번 신참에 입각해서 그 개혁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황제권을 강화시키고 지계를 발급하는 이런 9번 신참의 개혁. 자, 고종의 단독 플레이는 과연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균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개혁은 어디까지 갈 것인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